얼굴 부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수술 순서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수술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주어스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준규입니다. 성형수술을 고려하실 때 흔히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어떤 수술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얼굴 부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수술 순서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수술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순서를 잘못 정하면 전체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얼굴이 될 뿐 아니라 때론 이전 수술 부위를 다시 손봐야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수술을 먼저 하면 다른 수술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란 건 없지만 바람직한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듣고 보니 중요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런 수술 순서에 대한 설명은 정작 듣기가 쉽지 않죠. 이런 주제는 한두 부위를 전문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말씀하기 쉽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저처럼 양악 윤곽부터 눈코까지 다 해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적절한 순서는 간단하게 턱, 이마, 눈, 코, 입입니다. 앞쪽 단계가 뒤쪽 수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쪽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 전에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까지 미루고 하지 마시라고 권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마 축소, 인중 축소, 코뿔 축소처럼 잘라내는 축소술들인데요. 다른 부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번 잘라내면 되돌리기 힘든 수술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턱이라고 했지만 광대 등 안면 윤곽을 모두 포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악 수술도 포함될 수 있죠. 윤곽 중에서는 턱끝이 가장 중요한데요. 턱끝은 얼굴의 첫 단추라고 할 만큼 얼굴의 여러 부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턱끝은 그 자체로도 얼굴형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턱끝의 상하 위치는 얼굴 비율을, 앞뒤 위치는 얼굴의 입체감과 인매, 표정, 목선을, 좌우 폭은 정면의 얼굴선을 결정합니다. 턱끝이 짧으면 광대가 넓어 보이는 것처럼 윤곽 중에서도 턱끝이 가장 먼저이고요. 당연히 다른 부위들에도 큰 영향을 주죠. 이마는 턱끝의 영향을 받습니다. 턱이 짧거나 무턱이면 이마가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 축소술을 받으시려는 분도 계신데요. 이러면 얼굴이 더 넓어지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마를 함부로 축소하면 비율이 깨져서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 중에 이마가 넓어서 비율에 안 맞기 때문에 이마를 축소한다고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마가 넓다고 하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원인은 역시 이마가 아니라 턱끝이 짧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짧은 턱끝을 두고 이마를 축소하면 얼굴은 더 넓어지겠죠? 반면 턱끝을 먼저 해결하면 이마가 넓은 느낌은 저절로 해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턱끝은 코에도 영향을 주겠죠? 턱이 짧은데 코 수술을 먼저 받고 오신 분들을 보면 코를 짧게 잡아놔서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도 흔해요. 턱이 짧을 땐 코가 짧다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턱을 예쁘게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코가 짧아 보이죠. 턱을 먼저 했더라면 코는 좋은 비율로 예쁘게 잡았을 텐데요. 그래서 코 수술은 윤곽을 정하고 난 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턱끝은 가까운 입과 목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겠죠. 턱끝이 뒤로 빠지면 입이 나와 보이기도 하고 목선이 늘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입꼬리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인중이 길어 보이기도 하죠. 뒤로 빠진 무턱이 교정되면 인매와 목선, 인중의 느낌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반면 무턱이 있는데 입이 나와 보인다고 생각해서 치아 교정으로 입을 넣다가 합주기 같은 느낌이 생기는 분들도 있죠. 턱이 뒤로 빠진 분들이 이중턱이라고 생각해서 지방흡입, 윤곽주사 등 온갖 수술과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잘 해결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턱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마와 눈입니다. 눈과 이마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썹이 아래로 처져서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엔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 등의 수술로 눈썹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썹이 내려와서 누른 눈에서 눈썹을 그대로 두고 눈꺼풀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깝고 눈꺼풀이 두꺼워져서 답답하고 강한 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썹을 먼저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인상이 되면서 쌍꺼풀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아서 눈꺼풀이 통통해 보이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눈썹을 보면 눈썹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복잡해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이 말을 먼저 들었다면 얇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 있었겠죠. 세 번째는 코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으로 여러 부위와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코가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부위가 입입니다. 예를 들어 코가 짧아서 들려 보이면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짧은 코를 내려주는 것만으로 긴 인중 느낌이 개선될 수 있죠. 반면 코가 짧은 것이 원인인데 인중이 길다고 인중을 먼저 축소하면 코와 인중 전체가 너무 짧아져서 윗니가 드러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순서상 앞쪽의 수술을 먼저 하면 뒤쪽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쪽 부위에 원인이 있는데 뒤쪽 부위 수술을 먼저 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리란 것도 이해되시죠? 당연하게도 제가 이런 수술들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수술을 순서에 맞춰서 해야 오히려 수술을 적게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까지 미루라는 수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마 축소와 인중 축소처럼 다른 부위가 좋아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부위이고 또한 한번 잘라내면 이후에 되돌릴 수 없는 부위의 수술들입니다. 얼굴의 변화는 하나의 요소만 고려해서 결정하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이 순서를 지켜서 수술하는 것만으로 이런 조화를 많이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전문 분야들이 나뉘어 있어서 이렇게 얼굴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찾아오셔야죠. 오늘 얘기 도움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